이 글들은 출판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한 황제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남긴 조용한 독백입니다. 명상록은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에게 쓴 기록입니다. 이 책에는 남을 설득하려는 문장도 이론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묻는 문장들만 존재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아우렐리우스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생각, 운명, 과거, 외부 사건, 나의 판단, 태도, 행동, 선택, 불행은 대부분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덧없음에 대한 인식, 명상록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명예는 오래가지 않는다. 권력은 일시적이다. 기억조차 사라진다. 이 인식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재를 바르게 살기 위한 기준입니다. 오늘 올바르게 사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가치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현실적 태도,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 있고 무례할 수 있으며 어리석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덕을 잃어도 된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타인의 결함은 나의 인격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대하는 자세, 스토아 철학에서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판단의 결과이며 시련은 성품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 명상록은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성적으로, 정의롭게,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좋은 삶입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이 현대의 스트레스, 리더십, 불확실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비밀 일기장을 훔쳐본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의 마음속을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볼 겁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건 단순한 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한 인간의 아주 사적인 생각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당신은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 있다. 와, 이 문장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좀 섬뜩하기까지 하죠. 이 한 문장만 봐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얼마나 치열하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대중 앞에서 하는 연설이나 멋지게 보이려고 쓴 글이 아니었어요. 당시 세상의 전부를 다스렸던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남자가 혼자 남겨둔 일기장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그의 가장 내밀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보라고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럼 대체 누구를 위해 쓴 걸까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에게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한 기록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글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인간을 한번 만나보죠. 우리가 아는 그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 너머에 정말 상상도 못할 압박감에 시달렸던 한 통치자의 모습을요. 마르쿠스는요, 무슨 로마의 편안한 도서관에 앉아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집에서 무려 1000km도 더 떨어진 지금의 헝가리 같은 추운 국경지대에서,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군인 막사한 촛불의 의지에 이 글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혹독한 현실 한복판에서 나온 철학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마르쿠스랑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 이 둘의 시작이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는 거 아세요? 둘 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고 황제가 될 운명이었고 심지어 똑같이 스토아 철학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왜 한 명은 성군이 되고 다른 한 명은 폭군이 됐을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마르쿠스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겸손과 관대함을 가르쳤지만 네로의 어머니는 야망과 잔인함을 부추겼죠. 결국 환경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 철학이 왜 그냥 멋진 생각이 아니라 생존에 꼭 필요한 도구, 필수품이었는지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혹독했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1801명.
이게 감이 오시나요? 15년 동안 로마 제국을 휩쓴 역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마르쿠스가 매일매일 마주해야 했던 재앙의 크기가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가 황제로 있던 시절은요, 정말 위기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재위 기간의 대부분인 12년을 전쟁터에서 보냈죠. 나라 전체를 뒤흔든 끔찍한 전염병과 싸워야 했고요. 심지어 가장 믿었던 부하 장군에게 배신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식을 무려 8명이나 먼저 떠나보냈다고 해요. 이 모든 역경 속에서 그의 철학은 단련된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혼란을 견디게 해준 그의 정신적인 운영체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과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로지 나만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철학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역병이 온 나라를 휩쓸 때 마르크스는 누굴 탓하거나 하늘에 빌지 않았어요. 대신 뭘 했냐면요, 궁전에 있는 황실 보물들을 싹 다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이나 그걸 팔아서 위기 대응 자금을 마련했어요. 이게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철학이죠. 자, 그럼 이 위대한 황제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배울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은 과연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가 명상록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크스가 혼잣말하는 걸 상상해봐요. 아, 오늘도 짜증나는 놈들 많이 만나겠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뭘 새삼스럽게 놀라나 하고요. 어때요? 2000년 전 황제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아침 우리 생각 같지 않나요? 정말 놀랍도록 현실적이에요. 스토아 철학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인식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화려한 만찬? 그거 그냥 죽은 동물 요리죠? 비싼 자줏빛 옷, 조개 피로 염색한 양털을 끈입니다. 둘째, 판단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거 참 끔찍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동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신경 끄고 정말 본질적인 것에만 내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의 밑바탕에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하고 이성적인 질서 같은 거죠. 이걸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차에 묶인 개를 생각해 보세요. 개는 마차를 따라 기분 좋게 달려갈 수도 있고 버티다가 질질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어차피 마차는 간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마르쿠스는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선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더 이상 떠들지 마라. 그냥 선한 사람이 되어라. 말로만 논쟁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2000년도 더 된 낡은 일기장이 왜 지금 이 복잡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지 이야기해볼게요. 명상록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인지행동치료, 바로 그 CBT의 철학적 뿌리가 여기에 있고요. 또 수많은 군인, 사업가, 운동선수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침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부터 제리 사인펠드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안을 주고 있는 거죠. 특히 영화 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뭉클해요. 60년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마르쿠스의 글을 읽고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아내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 따뜻했던 아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 고대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이렇게나 실질적인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마르쿠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오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일을 선택한다. 이 날카로운 한마디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